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독한 게 사형 집행까지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사형수들 하루하루 아슬아슬 살아가다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지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예를 들어 오늘 오후 2시 집행, 그러면 삶의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도소 당국은요, 뭐 먹고 싶냐 물어본대요. 마지막 만찬,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담배 한 대 피면서 밥 먹고 싶어? 담배 펴. 좋아하는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 사다 줄게. 등등. 교도소 측은 그들의 요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20살밖에 안 된 아주 예쁜 여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요,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 좀 특별한 이상한 요구를 해요. 오늘은 총살당한 이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중국 윈남성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불리는 쿤밍입니다. 1991년 10월 28일 이날 중국 쿤밍의 처형장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진 건데요. 처형 대상은 20살이었던 도정. 그녀의 죄명은 마약 운반, 마약 밀매였습니다. 보시면 되게 예띠고 이쁘게 생겼어요. 전혀 이런 일 하지 않게 생겼는데,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게 된 이유, 간단히 말하면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20살밖에 안 된 이 소중한 청춘을 헛되이 망치는구나. 누굴 탓하리, 선택은 다 내가 한 것인데.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이 도정의 사진이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 너무 이쁘니까, 너무 얌전해 보이니까. 도대체 그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녀는 처형되기 직전 무슨 요구를 했을까? 도정은 1971년 중국 윈남성의 되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도정의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큰언니, 그리고 오빠 1명. 도정이 태어나기 전 이 아버지는요, 아들 하나도 있고 딸도 하나 있고 플러스로 아들 하나를 더 원했어요.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진짜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매일같이 사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엄청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셋째로 태어난 건 딸 도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가 느꼈을 실망감 엄청났겠죠. 이 엄마 아빠는요, 도정이 태어난 날부터 도정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아버지 바람까지 펴요. 어떻게 같이 삽니까? 바로 엄마 아빠 갈라섭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자매도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마음 아픈 게 아빠가 오빠를, 그러니까 아들을,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가요. 그럼 남겨진 어린 막내 도정은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맡으려고 안 해. 그래서 결론은 미루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도정을 맡게 됩니다. 바로 오빠와 도정,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지게 되죠. 그녀는요, 오빠가 장가 가는 날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가정 환경에서 오빠와 함께 살았어요. 그녀는요, 겉보기엔 되게 말수도 없고 얌전해 보이고 자기 주장 잘 하지 못하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상처투성이, 반항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도정 공부 안 하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누구도 아예 도정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애가 뭐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18살 때부터 그녀 담배와 술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만 형제, 자매의 끈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쪽으로 갔던 이 큰언니, 동생이 방황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도정이 18살, 19살이었을 때 이 언니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언니는요, 우리 동생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 미용을 배우도록 설득하고요. 결론은 도정의 미용실까지 열 수 있게 후원해줍니다. 언니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 도정 마음을 잡아요. 그렇게 미용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장사가 안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쁘장하잖아요. 여기 미용사가 그렇게 이쁘대. 입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하면서 남자들 하며 여자들까지 많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을 때 어딜 가나 진상은 있죠. 한 남자가 은근슬쩍 도정의 엉덩이를 만지네. 놀란 도정 왜 이러시냐 뭐라 했죠. 그랬더니 막 무슨 소리 하냐면서 이 남자가 도정의 뺨을. 그 순간 도정 너무 당황해가지고 벙 쪄있는데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씨 엉덩이 만져놓고 내가 다 봤는데 경찰서 한번 갈까? 되게 멋있게 날 보호해주네. 그 남자의 이름은 양보라는 남자. 키가 크고 잘생겼어. 내 스타일이야. 도정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남녀 사이 한순간이죠. 금방 둘 연인 사이가 돼요. 이때 도정은요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지. 이 모든 게 전부 양보가 공들여 짜놓은 올가미 덫이었다는 걸. 그는요 자기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도정 힘들게 이런 일 하지 마요. 내가 당신 생활할 수 있게 돈이랑 다 대줄게. 그래서 도정 땡 잡았다. 바로 미용실 그만두고요. 양보와 동거에 들어가요. 이 결정이 도정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정말 부자였던 양보. 처음에 어딜 가든 도정을 데리고 다녔어요. 고급 레스토랑, 고급 와인바, 거기다 명품 샵을 막 자주 데려가서 명품 옷에 명품 가방까지. 그런데 여기서 의아했던 건 이 양보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다는 것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양보가 진지하게 도정을 향해 말합니다. 저 도정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날 위해 들어줄 수 있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 피임 링을 좀 달아주면 안 되나?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어. 우리 나이도 어린데 임신해버리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아이는 아닌 것 같아서. 피임링 차면 좀 더 안전하게 서로 즐길 수 있잖아. 진짜? 정말 혼전 임신이 될까봐 걱정돼서 한 얘기였을까요? 아니요. 그가 피임링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요. 자기야, 나 사랑하지.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사실 내가 직업이 마약 밀매상이야. 나한테 마약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 사람들한테 뭔가 특별한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피임링 그거 하고 내 고객들하고 좀 자주면 안 되나? 그러면 입소문이 나면서 더 사람들이 나한테 마약을 사려고 할 거고, 그럼 또 우린 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어때? 여자친구한테 자기 고객들과 자달래.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어느 여자가 이거 오케이 합니까? 지금 나한테 매춘녀가 되라는 거야? 몸 대주라고? 미쳤어? 싫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놀래서 막 화를 내니 적반하장. 갑자기 양보 막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마냥 발로 차고 뺨 때리고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정은 알았어요. 이때까지 나에게 보여준 이 남자의 표정, 행동 모두 결론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면이었구나. 이 남자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닌 날 그냥 돈벌이 도구로만 본 거구나. 다 거짓이었구나. 그야말로 지옥에 빠진 것 같았다고. 그럼 이때라도 도망갔어야지. 감금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도망을 갔었어야지. 하지만 이 여자는 도망 안 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미친놈이라는 거? 머리론 알았어. 그런데 마음이 몰라. 이날 이후 양보는 툭 하면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 버텨요. 왜? 사랑하니까. 그놈의 사랑 진짜. 도정은 돈을 충분히 벌면 모든 게 나아지겠지. 이 남자 정신 차리겠지. 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혀. 양보는 점점 잠자리 강요에 더 나아가서 마약까지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내 고객들하고 마약하고 잠자리 해. 그럼 더 자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럼 내 고객들이 더 만족해 할 거고 너랑 잠자리 하려고라도 나한테 더 마약을 살 거 아니야. 여기에 더 나아갑니다. 그녀에게 마약 운반까지 시키기 시작해요. 네가 얌전하니 자꾸 귀엽게 생겨서 네가 이런 짓 할 거라곤 아마 거의 상상도 못 할 거야. 네 몸에 마약 숨겨서 운반해. 이런 양보의 행동에 그녀 저항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둘이 막 싸우면서 결론은 양보. 알겠다. 몇 달만 더 벌어보겠다. 그 몇 달 동안 우리 돈 확 땡겨서 새로운 다른 지역으로 가.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결혼도 하고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일반 가정처럼 행복하고 좋은 삶을 함께 살자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믿고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겠지. 마약 운반까지 하게 된 거예요. 몸에 마약을 숨겨 처음으로 이제 운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정, 국경 경비대를 넘어가다가 걸렸네. 이때 그녀의 몸에서 무려 484g의 마약이 나와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나온 거예요. 이때 경찰이요 다 당황했대요. 너무 얌전해 보이는 여자 몸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나오니까. 경찰은요 바로 강하게 신문에 들어갑니다. 100% 이거 누가 시킨 거거든. 도정, 누가 너한테 이거 운반하라고 시켰냐? 저라면 바로 날 때리고 별짓 다 시켰던 양보요 라고 불었을 것 같은데 이때 그녀는요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바로 의심했죠. 그녀와 동거 사이였던 연인 사이였던 양보가 시켰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하지만 추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경찰은요 오만 방법을 써가지고 그녀 입을 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안 불어. 이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혼자 한 거라면서 자기가 마약 팔고 운반하고 다 했다면서 끝까지 양보를 보호하려고. 이에 경찰은요 도정, 당신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야. 당신 이렇게 계속 입을 안 열면 마약 운반 양에 따라 형벌 정해지는 거 알지? 당신이 운반한 그 정도의 양이면 너 사형이야. 그런데 여기서 사실대로 불면 우리가 사형까진 안 가도록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양보 그가 시킨 거 맞지? 와, 저라면 여기서라도 네 맞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때 그녀 끝까지 입을 안 엽니다. 내가 혼자 한 거라고. 끝까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써요. 와, 이걸 노리고 꼬신 거잖아요. 이 양보 이 새끼가. 이딴 새끼가 뭐가 좋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막 보호하고 있어. 결국 그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와, 이게요 누가 봐도 진짜 나쁜 놈을 이 여자가 막 너무 보호하려고 하니까 참다 같이 감옥에 수감돼 있었던 여자 죄수가 도정한테 막 화를 냈대요. 야, 이 멍청한 년아, 그냥 누군지 말해. 누가 시켰는지 말하라고. 아니 그러면 너 안 죽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걔는 처음부터 너 이럴 거 알고 처음부터 계속 널 이용한 거야. 널 다 속인 거라고. 너가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그놈이 뭐 알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 너 이러는 동안 그 새끼는 밖에서 또 다른 희생양, 다른 여자, 너 대체할 여자 꼬시고 있을 거다. 정신 차려 이거사. 실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나쁜 놈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하지만 이런 말에도 그녀는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요. 얼마 안 가 사형 집행날까지 정해집니다. 1991년 10월 28일 이날 그녀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딱 2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오빠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는요 아버지에게 막 원한을 퍼부어요. 아버지가 아들 하지만 않았으면, 바람만 안 피웠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거고 나 또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다 아버지 때문이야. 그리고 이 언니는 자기 미용실까지 차려주고 희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언니에게 연신 실망시켜 미안하다고만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겐 마지막 말 딱 5글자를 남겼다고 하는데 사랑해 엄마.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엄마가 안 데리고 갔잖아요. 엄마가 자신을 포기한 것에 대해 용서한다고. 오빠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르게 말이 없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가족을 만난 뒤 그녀 두 번째 청을 하는데 그녀의 두 번째 청은 교도소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피임링을 빼고 싶어요. 왜? 이 피임링 남자친구한테 속아서 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게 날 올가맸는데 죽은 후에까지 이걸 쓰고 있고 싶지 않다고. 실제로 사실 제가 항상 아이를 원했었어요. 내가 가정 환경이 이랬다 보니 아이를 낳아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꿈이었는데 피임링을 한 채로 죽어버리면 죽고 나서도 끝까지 아이를 못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생엔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생엔 꼭 이 소원 이룰 수 있겠죠? 이 요청에 교도소 측이 당황한 이유는요. 한 번도 이런 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대요. 혹여나 이 부탁을 오케이 해서 제거 수술하는데 도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제거 수술 도중 죽어버린다든지 이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을 교도소 측에서 질 수도 있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오케이 해버리면 다른 사형수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피임링부터 해가지고 작은 수술들 다 자기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문신을 지워달라든지 뭘 빼달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해주겠어요. 교도소장은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국 승낙은 해줘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 임시 수술대에 그녀를 눕히고 도정을 위해 즉시 피임링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사형수 28명이 총살을 당하는데 이 중 막내가 도정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총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까지 끝내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거는 내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이 남자를 위해. 반대로 이 썩을 새끼 양보는요. 도정이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혹여나 지 이름 불까 싶어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건지 뭔지 도정한테 후에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매달 도정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겠다면서 자기가 남자친구니까 책임을 다 지겠다면서 도정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사형 딱 집행돼서 죽자마자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태도를 싹 바꿉니다. 잠수 타버려요. 이후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시간이 더 지나 경찰이 다른 마약상 한 명을 체포한 거예요. 그 마약상의 대빵이 양보네. 결국 양보 이렇게 체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보가 이제 모든 걸 다 푼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 모든 걸 분다 한들 이미 사망한 도정이 살아 돌아올 순 없죠. 자, 여기서 헷갈리실까봐 한번 짚고 넘어갈게. 도정이 이제 신문 받으면서 양보와의 러브스토리나 이런 건 다 불었어요. 피임링도 그와의 성관계 때문에 한 거다 어쩐다. 그런데 마약 운반이나 마약 관련해서는 이제 그와 관련 없다고 입을 다문 거예요. 혼자 한 거라고. 저라면 이 새끼가 저한테 이 짓 저 짓 다 시켰어요. 절 때리기까지 했다고요. 지금 한 어디에 있을걸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일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저 진짜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막 하소연까지 하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와, 사랑을 위해 내가 변할 순 있겠지만 사랑을 위해 자신을 잃어선 안 됩니다. 하물며 잘못된 짓을 저지른 남자친구를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다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자기 딴의 사랑을 위해 입을 다물었던 중국의 한 여자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